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먼저 오늘 나온 뉴스인데 네.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당선인의 뜻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정책 협의를 좀 할 수 있는 정책 협의를 했어요. 네. 오바마도 2기 정부가 출범했고 네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왜 여당 원내대표 하실 일도 많잖아요, 지금 국내에. 네. 그 지명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? 글쎄 이제 짐작인데요. 예. 아무래도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, 다섯 예. 번째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북한은 수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고, 예. 그래서 좀 긴장 관계가 이제 한반도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, 어찌됐든 한미 동맹 문제, 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의 이 이제 긴밀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. 이제 특히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도 전해 듣기로는 이 실질적인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좀 채널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특사보다 좀 더 실질적인 이 논의와 협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뭐 저희들이 이제 국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이한구 원내대표를 아마 이렇게 고르신 거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. 실무형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, 사람, 네. 그러니까 대북 문 관계도 그렇고 남북 그 한미 간의 어떤 동맹 문제도 그렇고 네. 경제 FTA 문제도 네, 그렇고. 그렇죠. 그래서 예.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선인의 뭐 신임을 받고 계신 분이고 또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네. 국회에서 뭐 원내 입법 활동을 네.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소프트할 게 많기 때문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아마 가서 저쪽과 이제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협의를 네. 해서 아마 또 당선인께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설명을 들으니까 왜 원내대표를 보내는지 이제 명쾌해지네요. 예, 예. 네.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로 김용준 현 인수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요. 어떻게 어제 기자회견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짐작을 하지 못했을 만큼 네. 깜짝 인사였습니다. 혹시 새누리당에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? 저희도 몰랐습니다. 모르셨습니까? 아니, 뭐 하여간 저는 몰랐습니다. 예. 네. 그런데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당 대변인 겸 중앙선대위 대변인 예. 하면서 이제 이 김용준 현 인수위원장이 네.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네.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뭐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제 그 명성이 잘 알려져 있고 참 신망이 두터우신 분인데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차분하게 잘 이끌어 오시더라고요. 사실상 네. 선대위원장 중에서는 이제 그 선임 역할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러나 이게 열린 마음으로 또 이제 저희들 선거대책위 회의가 열리면 예. 주제도 잘 아시고 또 이 각 본부장급들 네. 그런 분들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원만하게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. 네. 예. 이번에도 인수위 활동이 뭐 이제 일부 뭐 불통 비판은 있었어도 네. 그 각 분과별로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마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인수위 활동도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오시는 그런 것들 네. 또 그러면서 이제 당선인과 많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당에서도 좀 인수위에서 너무 이제 얘기를 안 해준다,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? 이 부분은 좀 나아지셨나요? 이제 월요일 날 네.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5시에 이제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이 소위 말해서 예비 당정 성격의 연석 회의가 열립니다. 네.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뭐 일부는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뭐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인수위 활동은 현 정부의 이 소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의 활동을 네. 이제 차근차근 뭐 이제 인수를 해서 새 정부 출발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예. 계속 이어갈 거는 이어가야 되고 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건 시정을 해야 되고 네. 그래서 뭐 여당 입장에서 뭐 거기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앞으로 총리 이제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또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도 지명이 될 거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제 곧 국회에서 이제 아마 이한구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. 네. 예. 이럴 때 이제 국회가 이제 아직은 열리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이제 정부조직법안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. 네. 이제는 저희 새누리당이 인수위와 좀 활발하게 논의할 단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그 월요일 연석회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.
그동안에 인수위가 이제 차분하게 인수하는 걸 지켜본 거죠. 그 얼마 전에 그 복지재원 공약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,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더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하십니까? 어느 정도? 이제 그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당 차원에서 그게 뭐 중론이 모아져서 이거를 이제 털 건 털자, 뭐 수정하자 이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일단 당선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약을 만들 때 이미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꼼꼼히 이제 한번 챙겨 보셨단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공약을 국민께 이제 보여드린 건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약속한 측면도 있지만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. 이제 선거 끝나서 당선됐다고 해서 아, 공약엔 무리한 게 많으니까 이걸 좀 털어버립시다. 이렇게 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선후 경쟁을 따져야 되겠죠. 그러니까 뭐 가능한 한 당선인도 말씀하시고 인수위원장 뭐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국민들이 정치권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?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동욱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대변인님. 자진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?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손을 놓은 것 같아요. 네, 이제 그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경과보고서 채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직권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임명동의안을. 근데 임명동의안 직권 상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. 또 상정해서 진짜 표결에 붙였을 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. 어찌됐든 뭐 국민 여론은 뭐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질 것 같은데 뭐 당내에서도 오늘 심재철 최고위원 자진 사퇴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이동욱 후보자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. 그 조순영 전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박근혜 당선인의 그 불통 밀봉 인사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? 이동욱 후보자 지명은 지금 현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물론 당선인 측과 협의를 했다. 뭐 이걸 얘기를 했는데 뭐 오로지 당선인의 뭐 밀봉 인사 뭐 불통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당선인의 사실상 첫 번째 인사는 지금 김용준 총리 후보자시죠. 뭐 그래서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노출이 됐고 또 비판 여론도 있고 한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당선인은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입장이죠.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